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한 주간의 경제 지표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뭐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화요일날 11시에 발표되는 네. 6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적고요. 또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미국의 4개 지역 모두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 21시 30분에 발표되는 6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은 마이너스 1.3% 감소했는데요. 6월 달은 플러스 0.7%로 그나마 좀 개선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운송 장비를 제외한 주문은 5월 실적을 좀 밑돌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수입 관세 인상 그리고 무역 전쟁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GDP 성장률 둔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 날에는 오후 21시 30분에 상무부가 발표하는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1분기 3.1% 증가보다는 크게 하락한 1.8%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경기 예측 모델이죠.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1.6%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양대축인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도 1% 후반대로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연준이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달러 약세, 상품 가격 상승의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부분 토대로 미국 경제 지표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고용도 나쁘지 않고 성장률 전망치도 나쁘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 예방적인 금리 인하다, 뭐 보험성 금리 인하다 이런 언급들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는 30%가 채 안 됩니다.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이미 이제 100%에 도달한 상황인데요. 만약 FRB가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면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상품시장에서도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은 금융 정책은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던 만큼 FRB가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하진 않을 것인데요. 대신 금리 인하 명분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2분기 순이익을 보면은 12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물가나 고용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또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효과가 하반기부터는 급속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실질 GDP 성장률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예방적 금리 인하 주장을 정당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예방적 금리 인하는 앞으로 신흥국의 금리 인하 도미노의 그 불을 땡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터키나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금 이탈로 인해서 금융위기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는 미국발 금리 인하가 또 신흥국의 다른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준이 지금 점도표대로 만약에 간다. 한마디로 내년에 4차례 정도의 내년까지 4차례 정도의 인하가 오게 된다면 좀 확장 국면이 사실 뭐 끝나가는 지금 시점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확장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질 확률도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도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과거 금리 인하기를 보면요. 2001년 IT 거품 붕괴,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과 주택 거품 붕괴 때는 주가뿐만 아니라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FRB가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는 경기 후퇴를 피하면서 1995년, 1998년도에는 주가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동반 상승하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예방적 금리 인하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면은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나 채권 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그 랠리를 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계속 내리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소극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오히려 자산 거품을 일으켜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서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40%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메인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이뤄내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60% 확률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든지 또 금리 인하가 맞물려서 2020년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진행된다면은 아무래도 2023년까지도 미니 경기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 경제 침체가 2020년 이후에 지금 도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저희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하락 국면 언젠가 뭐 올 텐데 어느 정도로 빠질지 뭐 예측이 어느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당시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떤 쪽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볼까요?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1950년 후반부터 9번의 경기 침체 국면을 겪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모두 역전이 발생하면서 평균 6분기 뒤, 그러니까 1년 반 뒤에 경기 후퇴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순환상 2020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무역 전쟁이 계속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면은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PS 감소가 올해는 제로 정도지만 내년 12월에는 아무래도 3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가들의 리스크 허용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2020년 말에는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3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S&P 기준 최고치에서는 약 한 40% 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950년부터 S&P 지수를 분석해 보면 경기 회복, 주가 고점과 경기 후퇴기의 주가 바닥까지는 평균 하락률이 31%에 달했고요. 최대 하락폭 같은 경우는 57%, 최소 하락폭은 한 14% 정도 됐습니다. 여튼간에 주가 하락 시에는 바이 앤 홀드보다는 베어 펀드죠. ETF를 통한 보수적인 투자가 바람직해 보이고요. 선물 해지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경기 하락기에는 엔화 자산 투자가 달러 자산보다 더 나은 결과를 줬다는 점에서는 엔화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1%포인트까지 지금 한마디로 100bp 얘기를 해왔는데, 미 연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이런 언론 기사는 저희가 많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독립성 유지가 될까요? 네, FRB의 독립성은 성문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관습법적으로 정착된 것인데요. 대통령이 FRB 의장을 해임시킨다든지 이사로 감등할 권리를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카리스마가 강했던 볼커나 그린스폰 같은 전 의장들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요. FRB의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레이건과 같은 군인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대담한 금융 완화를 연준에 강요하면서 연준은 독립성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금융 정책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일임한다는 것이 적당하다는
미국 내 여론이 팽배해야지만 FRB는 대통령이나 정권 교체에 영향을 덜 받지만 미국 내 여론이 대통령 편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카리스마가 약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FRB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독립성 여부는 파월 의장의 수완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분과 함께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해나갈지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고점 찍은 뒤에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는데 이번 주엔 금리 인하 이슈 계속 나올 거고요. 또 뭐 트위터부터 해서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대형 기업의 실적 발표 있는데 어떻게 사상 최고치 또다시 경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실적 악화, 무역 전쟁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가 펼쳐졌던 가장 큰 원인은 주요 500대 기업의 자사주 매수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이익이 줄어도 자사주 매수가 늘어난다면은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해서 EPS가 증가한다는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EPS 증가 속도에 비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좀 빠르다는 점입니다.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12개월 뒤에 예상 주가 수익률을 보면 17.2배를 상회하는데요. 이는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5월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기 직전 수준까지 그 주가 수익률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평가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FRB가 25bp 금리 인하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과거 98년도에 예방적 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초기에는 주가 수익률이 0.6배 가량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현재 다우지수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주가는 한 800포인트 전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한국 증시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버블 논란이 좀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버블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자산 가격 상승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우고요. 하나는 모르는 경우가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처럼 거품이 끼어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의 거품이 붕괴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 효과가 작기 때문에 굳이 투기 행위를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잡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버블은 일본의 헤이세이 거품이라든지 미국의 IT 거품처럼 시장 참가자들이 버블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인데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춤을 추는 경우가 됩니다. 앨런 그리스펀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버블은 붕괴되고 나서야 버블인지 안다는 명언도 남겼는데요. 거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분별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버블을 의심하는 사람보다는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는 사람이 많을 때는 버블이 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데도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처럼 금융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특정 자산 시장에 몰리면서 묻지마식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되고요. 네 번째로는 국내와 해외 견해가 서로 크게 다를 때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기준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 증시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 확장 국면이고요. 주가 수익비율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간 높지만 부자연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 버블 네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만 지금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인 지금은 주가 버블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에 다른 버블 조건들이 충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위험, 고수익을 각오하면서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현명한 투자가라면 현금 비중을 높이는 역투자 전략을 이제 서서히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시장의 버블 논란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